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은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의 정치 혼란은 공산자파들이 어해독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심이지만은 소수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합의라고 하는 이런 기본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수결이라는 것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소수를 존중하는 합의가 선행돼야만이 그 다수결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다수결이라 해서 다수를 확보했다고 소수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날치기를 해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다수결이라는 입장에서 즉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데서 내다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조금 더 민주주의에 합당한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다수와 그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기 때문에 소수의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보다 조금 제도적으로는 조금 더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다수의 독재를 전제로 하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다수가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은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무시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과 다른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대통령을 무시하고 의회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런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그 미비에는 미국 정치 문화에 세련된 정치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수에 대한 존중과 합의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이 있고 이것을 국민들의 정치 수준으로서 커버해 나가는 겁니다.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수였다 하더라도 다수가 행포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떠한 의원 내각제보다 그런 정치적인 합의와 어떠한 존중을 전제로 할 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더 훌륭한 정치 제도로 미국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라는 건 어차피 조금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미비점이라는 그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미비점 혹은 약점이 한국의 헌정사를 들여다볼 때 위태롭고 위험하고 오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거 역사에도 그랬고 쉽게 말하면 날치기라든가 이런 헌정사의 오점은 이런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채 대통령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왜? 대통령제라는 것은 그런 미비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내는 어떤 여유로 보지 않고 그 미비점을 물리적 행사라든가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이런 제도적 허점에 대한 의회 독재의
폭력으로 대응했다 혹은 물리력으로 대응했다 하는 이런 취약점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물리적이다, 폭력이다 이러면 무조건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제 허점에 대해서 보완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이용한 정당한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 비상대권이라는 계엄령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물리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에 대한 존중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상대권이라 하는 물리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두 가지를 국민에게 알려준 겁니다. 첫째, 대통령제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야당이 다수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는 소수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무지하다. 이 두 가지가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가 말이야 소수를 존중하지 않고 소수를 존중해서 어떻게든지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극자, 극우로서 잘한다 하는 이런 한국의 정치 문화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벗어나고 대통령제를 하게 된다면 다수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혹은 또 의회의 다수당이 주도해 나가지만은 그 소수에 대한 배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그 소수당과의 합의 정신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파동 속에서도 다수당인 야당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비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공산 좌파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합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단파 싸움에 휩쓸린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조차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왜 합의를 안 보느냐고 이 공산좌파를 질타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 정치는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저항을 불러오고 이런 파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이상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을 추구하지 현실을 무시한 이상 추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주자하게 명분론에 치우쳐서 이상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의 시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현실은 힘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자기 좋은 걸 뽑아놓고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기 이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뽑아놓고 내일 반대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노동조합이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에 언제나 매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상에 매달려 가지고 노동조합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폐단으로 조직이 막강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일종이지만은 종교조, 이런 조합이 이 한국의 정치 질서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권력이 생겨서 자기들의 이상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데 그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명분론에 치우치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명분론이라든가 우상화에서 벗어나서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약자였을 때 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이제는 노동조합도 거대 세력이 돼서 지금 한국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도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 현실은 본래 이런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가져갈 것인가. 이 현실의 어려움이 어떤 균형점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현실은 어려우니까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있다. 그것을 향해 가자. 이런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간단해서 말해서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바라보았던 서위서, 그 평화로운 서위서는 없습니다. 거기도 현실은 어렵고 각박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세계 여행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을 것이며 어느 사회에나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보잘것없고 후진국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사회에 세계로 나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주 도덕심도 깊고 도덕적이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상식도 풍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주 문화적이면서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 온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글로벌 스탠다드, 그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정치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라든가 사회의 현상이 현실에서는 어렵고 보잘것없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상, 목표, 즉 현실과 정치 목표에 대한 적당한 타협 혹은 적당한 균형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결론은 뭐냐면은 한국 정치의 현실적인 제도로서 대통령제에게는 제도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의회 다수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야당이 모두 소수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합의를 하기 위한 소수에 대한 존중, 이 문제를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보완 미비점이 있다. 그 미비점은 소수의 존중과 합의라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한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행포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
독재이고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됐다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소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정책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다수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들의 정책으로 옷을 입히려고 하면 그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이게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주자학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명분론적이고 이상론적이며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실 권력이 늘 어렵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잘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 나빠서든 아니면은 그 어떤 정파가 달라서든 당파 싸움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내다볼 때는 명분론에 치우치는 정치 이상론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도 가야 될 이상과 목표 그리고 현실과에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정치 목표 간의 적당한 타협, 즉 균형점을 가지는 정치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